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계 경제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완만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유로 지역에서는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신흥시장국에서는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선진국의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그에 따라서 금리는 하락하였고 주가는 소폭 상승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앞으로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유의할 대목이 있다면 미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기조 전환 그런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은 어떤 경기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초 미국 한파 등으로 주춤했던 수출이 3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해서 금액으로 보면 그 월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넘는 그런 호조를 나타내었습니다. 내수의 경우도 일단 그 기조적 그 흐름으로 보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일부 소비 및 서비스업 관련 지표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영향을 저희들이 잘 짚어봐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GDP 갭은 현재 마이너스 상태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만은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공업 제품 가격과 개인 서비스 요금의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4월 중에는 1.5%로 높아졌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4월에는 2.3%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겠는가 하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예상돼서 당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지만은 점차 높아져서 하반기에 가면은 2% 중후반으로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우선 먼저 주가는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에 힘입어서 상승하다가 최근 들어서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확대되면서 그 영향으로 상당폭 하락한 그런 상태입니다. 환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큰 폭 하락했고, 장기 시장 금리는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국내외 금융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통위는 이번 달에 또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은 이제 의결문에 저희들이 좀 추각돼서 나타냈습니다. 의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 나가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내외 리스크 요인, 특히 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그다음에 세월호 사고 이후의 내수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운용해 나가기로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최승재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이제 민간 소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오늘 기획재정부에서도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기 영향이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한결같이 세월호 이후에 그 영향, 특히 내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면밀히 좀 점검해 보자 하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다 모아졌고, 일단 그 영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수의 회복을 제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관련되는 그 몇 가지 속보 지표를 보면, 예를 들면 소비와 관련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판매, 그다음에 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지표 같은 것을 보면 그 관련 지표가 둔화되거나 또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향은 이 소비 심리 위축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그 참사 몇 번 좀 비슷한 참사가 있었을 때 그때는 대개 한두 달 내에 그런 소비 위축 그 영향이 한두 달 내에 그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사고는 과거 참사보다는 조금 오래 가지 않을 것인가, 조금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이 아니고 한 뭐 2분기 내내 갔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의 정도를 지금은 좀 어느 수치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런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단기에 끝날 가능성과 조금 더 갈 가능성을 저희들이 그 상정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당연히 오늘 정부에서 관련 이제 대책회의를 열어서 소비 심리 위축을 좀 이렇게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책회의를 이제 가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그런 자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조금 이런 내수가 과도 위축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금만 더 지켜보겠다, 조금만 지켜보고 좀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이태규입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은에서 금융중개 지원 제도를 12조가 한도인데 지금 가용되고 있지 않는 자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서 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오늘 금통위에서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린 게 아닌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4월에 신설한 그
금융중개 지원 제도 내에 있는 기술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총 한도가 3조 원인데 1년이 넘도록 5천억밖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고 이번 기회에 이걸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정부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총 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도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금통위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존 한도 범위 내에서 집행을 좀 빨리 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이 안 된 게 주로 이제 기술형 창업 지원 그 프로그램의 자금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조 한도에서 5천억밖에 안 나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일단 시행이 된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미처 은행에서 이렇게 실정이 들된 기인한 것이고 이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간 게 5천억이지만 실제 금융기관에서 나간 한도는 저희들이 하면 50에서 많으면 75%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는 1조 이상의 자금이 이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시행 초기에 했던 것보다 얘들이 요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부의 그 기술금융 활성화 대책이 이제 구체화되면 그 기술금융 관련 대출을 저희들이 지원 한도에 포함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이제 지원 대상을 추가하면 요 소진이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네, 저 블룸버그 통신의 서은경 기자입니다. 또 세월호 말씀도 하시긴 했지만 또 원화 강세도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 세월호로 인한 내수 침체, 소비 심리 약화, 또 원화 강세 이런 것들이 지금 4월에 전망하셨던 경기와 그러니까 성장과 그다음에 물가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경기나 물가에 있어서 상하방 리스크가 중립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월호라든지 원화 강세로 인해서 경기나 물가 모두 하방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4월 금통위 이후에 뭐 총재님 말씀도 그렇고 뭐 의사록 또 여러 가지 보고서들 보면 인상을 좀 시사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채권 시장 금리를 보면은요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주 소폭 등락을 했는데요. 이게 총재님께서 시장 소통을 중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시장이 그 한은과 총재님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건지 총재님 판단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성장과 물가에 관한 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소비 심리 위축 그것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거기에 일단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좀 조기에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으로 돌아선다면 심리가 그러면 뭐 크게 큰 흐름의 영향은 없을 걸로 보고 이것이 조금 더 오래 간다면은 분명히 그 영향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상하방 리스크가 저희들이 4월달 전망할 때 이제 중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달 사이에 다시 그 리스크가 어느 쪽이 더 크냐고 단언하기는 조금 아직은 때가 이릅니다. 때가 이르긴 합니다만 저희 솔직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상하방 리스크의 좀 그 내용은 좀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상 지난번 전망할 때는 오히려 대외 리스크를 저희들이 조금 더 우려했던 게 사실이고
대내보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 달 사이에 어느 정도 뭐 그 흐름으로 보면 대외 리스크는 생각보다는 좀 약화되지 않았나. 물론 저쪽에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좀 그 불안합니다만은 우선 그 미 연준의 그 어떤 정책 기조 전환이 상당히 빨라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약화된 데 이제 주로 기인해서 대외 쪽의 리스크는 그것은 조금 개선됐고 반면에 국내 리스크는 조금 커지지 않았나. 그게 물론 이제 세월호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런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단기에 그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흐름에는 그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저희들이 한두 달 정도 지켜보면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한두 달 후에 하반기 전망을 또 내놓을 테니까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상시사 발언을 이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의 금리 수준 2.50%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분명히 경기 회복을 그래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시장에서도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준이 경기 회복세를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금년에는 4% 성장, 내년에는 4.2% 성장을 제시했다 이겁니다. 그럼 분명히 저희들이 잠재 성장률 적어도 그 이상의 어떤 회복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런 그 경기 흐름을 전제로 한다면 적어도 기준금리의 방향은 인상 쪽이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곧바로 어떤 그 인상을 논의한다는 뜻은 이제 아니었고 제가 방향은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채권 시장에서 곧바로 반응이 없겠지요. 아무래도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미약하니까 곧바로 채권 시장이 아마 반응하지 않을 걸로 뭐든 예상을 하는데 그럼 이것이 좀 소통이 아직도 미흡한 거 아니냐 아니면 신뢰를 아직 못 얻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걸로 아마 서 기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신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제가 취임하고 곧바로 그게 뭐 쌓여지겠습니까? 앞으로 이건 쭉 그 일종의 레코드가 쌓여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로이터 유춘식 기자입니다. 앞에 그 환율 관련해서 질문을 아주 잘 했는데 답변을 제가 안 하신 걸로 기억을 해서 다시 제 질문을 드리면, 달러 대비 이제 원화 강세가 레벨이나 방향에 대해서 코멘트 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3월 후반 이후에 지금 7주간 보면 지속적으로 6% 가까이 원화 절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ECB가 어젯밤에 정책 관련 발언을 한 이후에 약세 전망이 되고 있고 달러도 최근에 들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움직임이 한국의 경제 전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좀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정책을 정상화하는 기조에 있고 ECB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추가 완화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한 정책 대응을 하고 있고 일본은 어정쩡하고 이렇게 또 동남아 일부 국가는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갈린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은행 금통위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시작 전에도 필요하면
인상에 나설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환율은 지금 우리 유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상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단기간에 가격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또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혹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급변동은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 같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이제 원화 절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고 하는 것은 일단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경기와 관련해서 보면은 과거에는 절상이 되면 경기에 하여튼 안 좋다 이런 도식적으로 이해를 이제 하는데 물론 이렇게 단기간의 급변동은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저도 크다고 봅니다. 진짜 그 수출 거래에서 상당한 어떤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 단기간 급변동은 아주 안 좋은데 이제 경기 안 좋다고 하는 게 결국은 수출 부진을 이제 이유를 들어서 원화 절상의 경기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물론 이제 원화 절상되면 수출은 분명히 이제 네거티브 이펙트를 주죠. 근데 이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는 과거와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에는 물론 네거티브 이펙트가 아직은 그것도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반면에 또 내수 쪽으로 보면은 원화 절상이 실제로 구매력을 높여갖고 지금 우리가 좀 부진한 내수를 좀 살리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는 조금 더 저희들이 제가 이리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가는 당연히 이제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그것이 그래서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가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저희 한국은행의 어떤 대응이라고 할까요? 어떤 의견을 물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자, 페드나 ECB나 현재 기조 자체는 저는 다 완화적이라고 봅니다. 완화적이라고 보는데, 이제 방향이 서로 이제 달라지고 있죠. 페드는 완화의 정도를 줄여서,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책금리 인상의 그런 단계로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고 ECB는 지금의 완화를 좀 더 확대하는 추가적인 완화를 가고 있는 이제 그런 방향에서 엇갈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이 아무래도 큰 쪽 EU와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여부라든가 그런 정도를 저희들은 그야말로 좀 면밀히 예의주시한다는 말씀을 당연한 답변이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그건 정말 각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전개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이라든가 그것이 신흥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자금 흐름 이런 거를 저희들은 그야말로 거의 상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를 늘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전에 저희들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단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상시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남현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환율 얘기 잘 듣긴 했는데요. 거기에 부과해서 조금 더 질문 좀 우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쏠림 현상이 생긴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그 말씀을 좀 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7일까지 뭐 한 달 조금 넘는 사이에 한 42.2원 정도가 급락했는데요. 지금 상황을 그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능이 제대로 좀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 여부를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총재님께서는 금리 인상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여전히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유지 당분간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아버지 역할을 하는 정부하고 어머니 역할을 하는 내 인식차 정도인 건지, 아니면 경제를 보는 시각이 조금 좀 다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금융중개지원대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뭐 여유 한도를 조기 집행하고 필요시에 이제 한도 조정을 검토하겠다. 뭐 그렇긴 합니다. 지금 기술형 창업 지원밖에 여유분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기술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새로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신생 중소기업이라서 지금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도를 하려면 좀 이거를 좀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게도 지금 가능한 건지 일단은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뭐 주금공 출자안, 뭐 아직 출자 지금 얘기되지도 않았지만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뭐 금융중개 지원 대출 얘기 나오면서 뭐 정부가 너무 한은의 발권력을 꽃감 빼먹듯이 너무 자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총재님께서 지난번 아마 인사청문회 때도 주금공 출자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발권력을 너무 남용하게끔 만드는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의완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시장 기능이 뭐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장 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장 기능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말해서 시장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두지는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부가 이제 확장적 거시 정책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주로 이제 정부 정책은 이제 특히 이제 재정 정책 쪽을 이제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제 결국 금리로 저희들 금리가 이제 주된 통화 정책 수단이니까 지금의 금리 수준이 현재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그렇게 부족한 수준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의 우리 통화 정책 기조가 어떠냐? 금리 수준이라든가, 물론 이제 금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 금리하고 대충 대비해 보는 거죠. 뭐 테일러 룰에 의하든 어떻든 간에 금리 수준의 적정성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상황이 지금 어떠냐, 여러 가지 판단하는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이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면 정부의 지금 거시정책 기조하고 통화정책 기조가 서로 이렇게 엇박자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식차나 시각차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금융중개지원제도 한도 조정은 저희들이 부분 간으로 보면은 이제 미소진된 게 있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필요하다면
한도 총 12조 범위 내에서 그 프로그램 간 한도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술형 창업 지원 제도가 지금 3조로 했지만 뭐 아무래도 2조밖에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하면 그 1조를 다른 쪽으로 늘릴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고, 이게 또 발권력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 12조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한도를 더 늘리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한도 범위 내에서 운용을 좀 개선하겠다는 뜻이고, 오늘 발표된 그것이 추가적인 발권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발권력은 제가 물론 국회 청문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접근할 문제다. 그래서 지금 김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은 하여튼 신중히 접근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많은 것 같은데 장기물 금리의 경우에는 미국채도 그렇고 한국채도 그렇고 내리막 곡선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경기가 회복된다는 전망에도 장기물 금리가 왜 내려가는지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게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라는 측면에서 이제 통화정책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기 금리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장기 금리를 말씀드리죠. 장기 금리가 제가 아까 그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상당히 이제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저희 나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럼 왜 그러냐면 결국 상하방으로 금리가 움직일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이제 없는 상황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장기 금리가 기준 금리에 좀 상당히 좀 이렇게 가까이 가 있는, 그러니까 기준 금리와 장기 금리 격차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좁은, 아주 근본적으로 그런 이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격차가 좀 줄어든 거에 대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시장 참가들 사이에는 어떤 식의 기대가 있는가 하면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생각보다는 장기화될 것이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 기대로 아주 글로벌 장기 금리의 그 상승 전망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국내적으로도 보면 국내 경기 회복세가 그 장기 시장 금리를 끌어올릴 만큼 그렇게 회복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좀 별 큰 변동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저렇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그 파급 경로 말씀하신 거는 여기서 금리 정책으로 어떻게 두 번째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크게 보면 경기 회복세가 좀 더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고, 조금 이제 경기 회복세가 진전이 되고 한다면 그런 거는 이제 좀 자연히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